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맨유의 전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테나 감독은 이번 시즌 매우 명확한 전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 전형으로 시작을 하지만 에릭센이 한 칸 올라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을 하고, 이때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카세미르를 도와주고 에릭센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후방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완비사카 3명의 3백이 형성되는데요. 완비사카 대신 달로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완비사카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풀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러한 전형을 만드는 것은 상대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라인이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맨유는 왼쪽과 오른쪽 측면 공격수들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중앙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맨유가 중앙에서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고, 반대로 상대팀이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움직임이 무섭기 때문에 중앙으로 좁혀들면 자연스럽게 래시포드와 안토니에게 공간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3백을 만드는 좌우 중앙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좌우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좌우 측면으로 롱패스를 빠르게 뿌려주게 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중앙의 밀집 수비를 형성했을 때 좌우 측면에 패스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시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영입이 맨유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발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전개해주는 롱패스가 워낙에 정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롱패스가 없이 맨유가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할 때 후방에서 많은 선수를 거쳐가면서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선수가 많을수록 반대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밀집해 있을 때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후방에서 반대편으로 넘겨주는 롱패스가 매우 중요했던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완비사카가 풀백의 역할과 중앙 수비수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지만 완비사카의 롱패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함이 나타나는데, 포백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순간적으로 완비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와주고 자연스럽게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루크쇼가 3백을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크쇼가 반대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정확한 롱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란 또한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맨유는 루크쇼와 바란을 활용해서 좌우 측면을 공략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전략도 가능합니다. 평소처럼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와주고 카세미로와 루크쇼, 그리고 후방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완비사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졌을 때 완비사카 쪽에서 롱패스가 부족하다면 자연스럽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주면서 완비사카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애초에 에릭센이 올라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후방으로 내려와주면서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와주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에릭센 이렇게 3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유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방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완비사카 이 3명의 3백이 형성이 되고, 앞쪽에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완비사카가 오른쪽에서 롱패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맨유는 완비사카가 약간 올라가 있을 때 카세미로가 내려와주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카세미로, 바란 이 3명의 3백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른쪽에서는 바란이 롱패스, 왼쪽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루크쇼, 바란, 완비사카 이 3명의 3백이 형성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왼쪽에서는 루크쇼의 롱패스가 있지만 오른쪽에서는 완비사카의 롱패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맨유는 앞쪽에 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비사카는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후방으로 내려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비사카가 올라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루크쇼, 바란, 브루노 페르난데스 3명의 3백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롱패스를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주거나 루크쇼의 왼발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전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안토니가 약간 중앙으로,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한 명의 선수, 왼쪽에 한 명의 선수가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고, 그리고 후방에서 3백의 왼쪽과 오른쪽의 센터백들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맨유는 기본적인 전술적인 형태는 매우 명확하지만 후방에 있는 선수의 조합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자신들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살려나갔는데요. 예를 들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루크쇼를 중앙 수비수로 사용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루크쇼를 중앙 수비수로 사용하게 되면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루크쇼, 바란, 완비사카 3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3백을 만들 때 루크쇼가 왼쪽 센터백이 되고 여기서 루크쇼가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테나흐 감독은 선수들의 성향에 맞게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 매우 훌륭했는데요. 이번 시즌의 전략만 봐도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에릭센과 브로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면서 3백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공격 방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브로펜데스는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은 선수라서 오른쪽으로 돌아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토니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브로펜데스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는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가능했다면 에릭센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가 장점이 아니라서 래시포드와 에릭센이 스위칭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이때 테나흐 감독은 루크쇼를 활용해서 루크쇼가 올라갈 때 래시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루크쇼가 측면을 점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루크쇼와 래시포드가 스위칭이 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루크쇼가 올라갔을 때 에릭센이 약간 뒤로 빠져주면서 루크쇼의 빈자리를 채워줄 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에서는 안토니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브루노 펜데스가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공간을 활용할 때가 있었는데 반대편에서는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움직일 때 수비가 끌려 나오게 되면 에릭센이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큰 강점이 아니라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또다시 루크쇼와 에릭센이 약간 자리를 바꾸면서 루크쇼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안토니가 볼을 잡을 때 브루노 펜데스가 순간적으로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수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토니는 뛰어들어가는 브루노 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맨유가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노 펜데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유인하고 이때 안토니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래시포드가 측면을 넓게 사용할 때 에릭센이 중앙에 있지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래시포드에게 끌려나가도 에릭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루크쇼 대신에 왼쪽 풀백으로 말라시아가 나왔는데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말라시아가 에릭센의 뒷공간을 보호해주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에릭센이 내려간 상황에서는 래시포드가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이때 상대 수비가 래시포드에게 끌려나가면 그 순간 말라시아가 올라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오히려 뒤쪽에서 뛰어들어가는 말라시아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역할로 변화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테나흐 감독은 왼쪽과 오른쪽의 공격 작업을 진행할 때 선수들의 성향에 맞게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시즌 중반 에릭센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도 에릭센 대신 프레드가 출전을 했는데 프레드가 에릭센처럼 후방 빌드업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선수라서 에릭센이 카세미로 옆에 있을 때 해줄 수 있었던 역할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에릭센이 받아서 전방으로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역할을 프레드가 제대로 수행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나흐 감독은 프레드를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아예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려서 브루노 펜데스보다 높은 지역에 배치를 시켰는데요. 프레드를 높은 위치에 배치시킨 이유는 프레드의 성향 자체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순간적인 공격 가담과 오프 더블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옆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배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프레드를 높게 끌어올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브루노 펜데스가 내려와주면서 브루노 펜데스가 에릭센이 했었던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브루노 펜데스를 내려와서 플레이하게 하는 건 공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브루노 펜데스가 높이 위치해 있을 때는 맨유가 에릭센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후방 빌드업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내는 굉장히 선굵은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선수가 바로 베오르스트였습니다. 우연히 에릭센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나흐 감독은 에릭센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짧은 패스를 고집하지 않고 베오르스트의 큰 키를 이용해서 베오르스트에게 볼을 한 번에 뿌려주는 전략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러한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프레드의 왕성한 활동량과 세컨볼 싸움에 강점이 있다는 프레드의 장점이 발휘되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베오르스트가 떨어뜨려주면
그 순간 프레드가 빠르게 올라가주면서 세컨볼을 가져와주는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오로스트가 굉장히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오로스트가 내려와주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와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떨어뜨려줄 때 여기서 레시포드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자신의 빠른 발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 그 순간 베오로스트가 떨어뜨려준 볼을 브루오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받아서 앞쪽으로 찔러주면서 레시포드의 공간 침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오로스트가 약간 내려와주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순간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오로스트는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뒤에 있는 브루오 페르난데스에게 떨어뜨려 주는데요. 브루오 페르난데스가 이 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뛰어들어가고 있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넘겨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레시포드의 공간 침투가 살아나면서 뛰어들어간 레시포드에게 브루오 페르난데스가 절묘한 패스를 뿌려주고 그 순간 상대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오로스트와 레시포드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베오로스트와 레시포드를 투톱으로 쓰고 브루오 페르난데스를 측면에 배치하면서 다사이 전형처럼 경기를 운영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베오로스트가 내려와주면서 공간을 만들면 레시포드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테나하 감독이 안토니를 빼고 브루오 페르난데스를 오른쪽에 배치한 다음에 에릭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전형을 쓸 때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브루오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 배치되었을 때 장점은 반대편 측면을 넓게 바라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브루오 페르난데스와 에릭센이 볼을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팀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때 넓은 공간으로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 브루오 페르난데스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가 뛰어들어간 레시포드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면서 레시포드의 공간 침투를 살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요. 브루오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서 플레이하다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서 뛰고 있는데 그 순간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뛰어가는 레시포드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고 레시포드에게 정확한 패스가 도달되면서 맨유가 상대팀의 뒷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테나하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함이 무엇보다도 돋보였던 시즌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맨유의 최고의 영입은 안토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이 아니라 테나하 감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을 가져오는 테나하 감독의 유연한 전술적인 능력이 맨유의 성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